네, 시장의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DS투자증권의 양혜정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국제 유가가 되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네. 3.78% 하락하면서 배럴당 82달러 선대까지 내려왔는데 이제는 또 하향 안정화되는 것인지 일단 증시의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예. 일단 유가가 1970년대 그 4차 중동 전쟁 이후에 올쇼크 났던 상황하고는 분명히 좀 다르게 전개될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스라엘도 최근에 보면은 그 뉴스 외신에서 나오는 뉴스로 보면은 확전은 분명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확전은 원하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부분도 유가를 좀 안정적으로 좀 가져가는 요인이지 않나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중동 국가들이 이제 과거와 다른 점이 그 원유 생산을 해가지고 70년대는 원유 중심으로 모든 경제가 돌아갔고 그리고 원유의 힘이 굉장히 강하니까 그 중동 국가들이 입김이 굉장히 셌거든요. 근데 지금은 원유를 생산하는 그 최대 생산국이 사우디가 아닌 이제 미국으로 이제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원유에 대한 헤게모니가 이제 과거만큼 힘이 세진 않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저희 대통령도 가가지고 이제 본 것처럼 뭔가 석유 의존도를 벗어나려는 그런 투자를 계속 하고 있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원유는 일단 안정을 찾을 거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시장이 원유 안정에 대해서는 안도를 하고 있는데 언제든 돌발 변수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유가가 만약에 그러다가 확전이 실제로 돼가지고 뭐 한 150불 뭐 이렇게 간다. 이 부분은 아직은 좀 프라이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아마 지수 상승을 지금은 좀 막고 있는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FOMC 회의 결과가 현지 시간으로 또 1일에 나오게 됩니다. 또 3일에는 현지 시간으로 미국의 3월 고용 보고서가 나오게 되는데 고용이 또 어떨지 이에 따라서 경기에 대한 평가가 향후에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또 이번 주의 관건 아니겠습니까? 네. 네,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네. 일단 고용은 지금 시장은 우려하는 것이 금리가 높기 때문에 고용 시장이 악화될 거다.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간 단위로 보면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얼추 이제 대략적으로 고용의 어떤 그 판도를 약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과거에 보면은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한 30만 건 넘어서면은 고용 쪽에 좀 충격을 줬어요. 근데 지금은 20만 건 초반이거든요, 아직까지. 그래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고용 쪽의 어떤 그 충격은 이번 발표되는 데이터에서도 크진 않을 것 같다.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계속 이제 고용 쪽에서 이제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고용이 이제 안정적이면 이제 수요라든지 이런 소비 부분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임금 상승률을 보면은 경제활동 참가율도 약간 하위 계층 쪽에서 올라오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과 관련된 임금 상승률이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미국의 어떤 전반적인 그 수요의 저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은 계속 그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구간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지금 현재 보면은 지금 금리라든지 어떤 경기 문제 이런 부분이 좀 문제이기 때문에 페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연착륙은 하는 것을 목표로 일단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안정에 지금은 더 초점을 둘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의 세부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적자지만 지금 저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고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다른 부문들은 상당히 선전을 했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분기 같은 경우에는 HBM을 필두로 해서 이러한 쪽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기대를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오늘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감사한 뭐 이런 부분은 계속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 모두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반도체가 이제 바닥은 돌아섰다. 이건 좀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좀 생각보다 좀 느리게 돌아서는 부분. 예, 요게 좀
항상 이제 지금 뭐 아마 우리 경제라든지 아마 글로벌 상황 이런 부분이 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V자 반등이 잘 안 나오니까 아마 좀 그런 부분이 좀 문제되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언급하면서 했던 부분이 뭐 그 HBM이니 DDR5니 이런 약간 이제 좀 더 이제 난이도가 높은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분명 업황이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이제 내년쯤 가서는 다시 아마 시장에서도 인식을 하면서 주가에도 반영을 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시장 자체가 이런 개별 산업의 업황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사실 이제 미국 FOMC 앞두고 금리 움직임에 더 이제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안정되는 부분, 요게 이제 먼저 선행 조건이 되어야 그 다음부터 이런 업황이라든지 산업 그 같이 아니면 디램 가격 올라가는 부분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떠세요? 반도체는 지금 보면은 내년까지 내년 이익 성장이 가장 높은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예, 하나고 그 다음에 과거 패턴으로 보면은 재고 사이클이 한 4년 주기로 항상 돌아오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가. 그러면 그 재고 사이클에 맞춰서 우리는 그 미국에 수출하는 미국이나 아니면 중국으로 수출하거든요. 그 재고 사이클이 돌아오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이제 분명 바닥이 저희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부터 매수에 들어가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전체적인 지수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지수대가 바닥일 것이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저가 매수를 하기에는 시장 주변 환경이 아직까지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인데 투자 전략 측면에서 어떻게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보통 이제 과거 정상적인 패턴으로 보면은 연말 시장이 항상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10월 저점 보이고, 그다음에 12월 정도까지 배당 흐름도 들어오고, 배당을 이제 투자하는 자금도 들어오다 보니까 12월까지는 상승하는 흐름이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10월이 유독 조정이 컸죠. 조정이 컸던 게, 이제 금리가, 실질금리가 좀 튀었던 부분, 약간 그 실질금리 튄 부분은 수급적인 측면도 좀 영향을 줬기 때문에 좀 과하다. 예, 그렇게 예상을 저희는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판단을 하고 있는데 금리가 이제 일단은 내려와야 되는 부분. 예, 그러다 보니까 지수 회복도 천천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한 2,500포인트 정도 보고서 대응을 하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적 우량 낙폭과대 뭐 약간 이 정도의 컨셉으로 지금은 좀 짧게 대응을 하자 이렇게 보고 있고, 내년에 이제 성장이 예상되는 앞서 이제 말씀드린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조선 뭐 이런 화학 뭐 이런 업들 중심으로 지금 이제 업황 체크하고 데이터 체크하고 하면서 아마 연말쯤이나 지금쯤부터 이렇게 가볍게 약간 접근하면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BOJ의 통화정책회의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YCC 수정과 관련한 전망들 나오고 있고 이 전망이 나오면서 일본의 국채 시장도 이 시각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고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궁금하거든요. BOJ,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기본적인 전제는 BOJ에서 그 완화적인 통화 정책은 계속 유지할 거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자체가 지금 보면은 그 전 세계에서 봤을 때 이제 주요 국가죠. 주요 국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인플레이션 숫자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일본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고, 그리고 이제 성장률이라든지 그 인플레이션을 벗어난 시기가 굉장히 길지가 않거든요. 이제 막 벗어나려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일본은행 입장에서는 이것을 쉽사리 이렇게 꺾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엔화가 이제 너무 약세로 가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 컨트롤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관건은 경우 FOMC에서 미국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예, 결국은.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뭔가 이렇게 결정이 되면은 그 엔화 움직임은 안정을 찾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엔화가 여기서 급격히 이제 만약에 약세로 간다 그러면 시장은 좀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일본 주요 이제 전문가들도 얘기하듯이 엔화 약세는 약간 정점은 찍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엔화가 내년에
서서히 뭐 이제 강세로 간다든지 그런 분위기로 가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엔화 강세 구간에서 나쁘지 않았거든요. 한국 시장은. 네, 그래서 네. 엔화 강세로 돌아서는 부분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DS 투자증권의 양혜정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